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집값이 20% 올랐답니다. 버블이 매우 심각하게 끼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뭐 집값이 20% 올랐다. 이게 평균이잖아요.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주변 이제 사는 지역을 둘러보면 집값이 3배에서 4배가 올랐습니다. 3배에서 4배. 말이 됩니까? 5억짜리가 20억이 됐단 말이에요. 20억. 뭐 5억짜리 집이 20억이 된 상태에서 뭐 지금 현재 뭐 2억이 내렸다 3억이 내렸다 매우 크게 내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집값이 높은 상태로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. 왜 그러겠습니까? 이전 정부에서 뭐 유동성이다 아니면은 금리 인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너무 많이 내려놨다라고 보는 겁니다. 뭐 버블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아마 꽤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라는 건 당연한 거죠. 뭐 집값이 20% 하락할 경우에 뭐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의 순부채 규모가 1.5에서 1.9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답니다. 뭐 집값이 20% 내려가면 뭐 빚이 2배가 이상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 그냥 맞는 거죠. 금융안정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1% 올 때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.8포인트 상승한다는 걸로 추산됐답니다. 뭐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잘 안 와닿죠. 잘 와닿지 않습니다. 뭐 연체가 금리 1% 오르면 연체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.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답니다. 뭐 취약차주라는 거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면서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저신용자라고 하는 거죠. 뭐 저신용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금리 부담이 훨씬 더 큰 거죠. 남들 4% 부담할 때 이 사람은 8%, 10%, 뭐 12%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거죠.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에 대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 거죠. 뭐 게다가 청년층의 과다차입자들 연체율도 이제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. 청년층의 과다차입자는 대출금 5억 이상 가진 사람이랍니다. 좀 빡세죠. 뭐 이제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기준금리가 1.75% 올린 거 감안하면 뭐 영세 자영업자들 대출이 3% 이상, 청년 과다차입자의 연체율이 2포인트 이상, 2.5% 이상 급등했다라고 얘기한답니다. 참 쉽지 않죠. 뭐 이제 가계자산의 86%를 차지하는 실물 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면 모든 계층에서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는 대응 능력이 떨어질 거다. 이렇게 얘기한답니다. 뭐 결국 이제 무리하게 올라갔던 집값이 이제 그 거품이 꺼지면서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. 악화된다.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뭐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었죠. 이미 지금 현재 미국이 3.25%, 한국이 2.5%인 상태입니다. 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10월, 11월 달에 0.5%씩 안 올릴 수 있겠냐고요. 올려야 됩니다. 11월 달에, 10월 달에 3.0 만들고 11월 달에 또 3.5 만들겠죠. 그렇게 해도 미국이 뭐 11월 달에 0.75% 올리면 그냥 4% 됩니다. 12월 달에 0.5% 올리면 또 그냥 4.5% 되고요.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게 이미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. 이러한 것들을 지금의 정부가 몰랐을까요? 알았을 겁니다. 또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제 가파르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이미 벌어질 일이었다라는 거죠. 뭐 금리가 한 2% 오르면은 뭐 연체 비율이 뭐 한 2배 가량 이렇게 오른다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시각에서 뭐 다르게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이제 궁지로 몰렸다라고 보는 거죠. 뭐 거래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맞는 얘기입니다. 제가 이제 조금
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5억짜리 집이 20억이 됐잖아요. 그러다가 지금 뭐 16억, 17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15억, 16억에 내놓으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.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8억에 9억에 내놓으면 안 나갈까요?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. 말을 고치겠습니다. 나갈 가능성이 생깁니다. 뭐 어떤 식으로든 주식에서도 손절매가 있듯이 부동산에서도 손절매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니면 이번 시즌에 집값이 많이 조정받고 그러면은 집을 팔 수 있는 시기가 그냥 어물쩡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집을 못 팔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.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대안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. 이런 말씀을 이제 자꾸 드리는 겁니다. 부정적이 되라. 뭐 많이 이렇게 무조건 마냥 지금의 상황이 암울하고 우울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로 끝내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해결책을, 대안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. 온 가족들이 머리 맞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궁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지금의 이 현실 상황을 좀 그래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. 뭐 말이 쉽지 뭐 5년 7년을 견딘다.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. 금리가 지금 현재 2.5%인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으로 뭐 올 연말 되면 3.5 되고 내년 되면 한국은행 기준 5% 되고 내후년 되면요 6% 7% 될 것인데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서 이자 부담이 되겠냐라는 거죠. 지금 기준에서 한 4에서 4.5% 정도 이제 대출 받는 사람들의 평균 금리가 한 4.5%쯤 되죠. 내년 되면요 그냥 6% 되는 거고요. 6.5% 되는 거고 내후년 되면 그냥 평균 금리가 이제 8, 9% 되는 거죠. 8, 9%. 5억 빌리면 1년에 이자 8%만 쳐도 5억 빌리면 4천만원 내야 되는 거고요. 3억 빌리면 2,400만원 200만원 이자 내야 된다라는 거죠. 이게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좀 엄중히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상황들을 말씀드린 거고 뭐 가상금리가 조금이라도 붙는다라고 하면 3억 빌리면 1년 이자 3천 5억 빌리면 5천만원 내야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이 생길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둘러서 집값을 부동산을 좀 살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만만치 않아진다. 그걸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